최근 1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 3개를 찾아봤습니다. 1위 엔비디아, 2위 AMD, 3위 마이크론,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와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 ETF TQQQ를 붙여봤습니다. 조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10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 삽니다. 총 120번. 내가 실제로 넣은 돈은 정확히 1억 2천만원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약 33억 5천만원, SK하이닉스 약 32억 1천만원, 마이크론 약 23억 1천만원, AMD 약 20억원, 그리고 TQQQ 약 11억 2천만원입니다. 같은 월 100만원, 같은 10년, 같은 1억 2천만원인데 결과는 11억에서 33억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결론은 너무 쉽습니다. 뭐하러 TQQQ를 사? 그냥 엔비디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엔비디아가 미국 최고의 주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저도 엔비디아를 삽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2016년 당시 여러분은 정말 엔비디아에 올인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엔비디아를 머릿속에서 잠시 지워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엔비디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AI를 떠올립니다. 데이터 센터, 생성형 AI, 로봇, 자율주행.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를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10년 전은 달랐습니다. 2016년 엔비디아의 연간 매출은 약 5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사의 가장 강력한 사업은 지금처럼 AI 데이터 센터가 아니었습니다. 게임용 그래픽카드였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도 엔비디아는 줄어드는 PC 시장 속에서 비싼 그래픽카드를 사는 게임 마니아들을 공략하면서 성장하는 회사로 설명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잘 나가고 있었지만 다른 사업에서는 실패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들어가던 TEGRA 제품 판매는 크게 감소했고 모바일 통신칩 시장을 노렸던 사업도 결국 정리했습니다. 물론 AI의 단서는 이미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딥러닝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는 아무도 엔비디아의 가능성을 몰랐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단계입니다. 좋은 회사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과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주식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실제 2016년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몇 개를 보여줍니다. 아이폰을 만든 애플, 클라우드를 장악하기 시작한 아마존, 윈도우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가진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을 지배하던 구글, 그리고 게임용 그래픽카드로 유명한 엔비디아. 이 5회사를 놓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딱 하나만 살 수 있습니다. 어디에 1억 원을 넣으시겠습니까? 지금은 엔비디아라고 대답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2016년이라면 어떨까요? 애플도 버려야 합니다. 아마존도 버려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버려야 합니다. 구글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용 그래픽카드로 유명했던 엔비디아 하나에 내 돈 대부분을 넣어야 합니다.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말 엔비디아를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팔지 않아야 합니다. 2018년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에서 절반 이상 무너집니다. 암호화폐 채굴 수요가 꺾이면서 그래픽카드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때도 계속 들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다음 월급날 또 100만 원을 사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기술주와 반도체가 무너집니다. 엔비디아 역시 고점에서 60% 넘게 하락합니다. 여러분 계좌에 1억 원이 있었다면 순간적으로 4천만 원도 남지 않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합니다. PC와 게임용 반도체 수요 둔화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랐었잖아. 거품 빠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또 월급에서 100만 원을 꺼내 사야 합니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폭락에서만 주식을 팝니다.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도 팝니다. 엔비디아가 2배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벌었으니까 팔자. 3배가 됐습니다. 욕심내다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5배, 10배, 20배. 그때마다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아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됐을 때 버티는 것과 1억 원이 10억 원이 된 뒤에도 팔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0억 원이 계좌에 있는데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움직입니다. 그래도 10년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오른 뒤에도 매달 100만 원씩 추가로 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3억 5천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3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엔비디아를 샀다, 내 결과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를 골랐고, 엔비디아를 믿었고, 폭락을 버텼고, 급등에서도 팔지 않았고, 10년 동안 계속 추가 매수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오늘 백테스트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다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TQQQ 약 11억 2천만 원, AMD 약 20억 원, 마이크론 약 23억 1천만 원, SK하이닉스 약 32억 1천만 원, 엔비디아 약 33억 5천만 원. 분명히 TQQQ가 꼴찌입니다. 이 결과를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라놓은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은 어떤 종목입니까? 10년이라는 시험이 모두 끝난 뒤 성적표를 펼쳐놓고 찾아낸 미국 최고의 주식 3종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민국 반도체의 초대형 승자 SK하이닉스까지 붙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이 끝난 다음 100점 맞은 학생들만 4명 골라서 TQQQ와 붙인 겁니다. 그러니 TQQQ가 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 TQQQ조차 5월 100만원씩 10년을 적립했더니 1억 2천만 원이 약 11억 2천만 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2016년에 엔비디아를 정확히 맞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AMD를 맞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이크론을 맞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질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별주 투자자가 풀어야 할 문제는 이것입니다. 2036년에 엔비디아는 누구인가?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엔비디아가 또다시 최고의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AMD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봇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상장조차 하지 않은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엔비디아 한 종목을 정확히 맞히려고 하기보단 미래의 승자가 어느 기업인지 몰라도 그 승자가 결국 올라오게 될 시장 전체를 계속 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의 하루 수익률 3배를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특정 기업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된 대형 비금융기업 집단의 움직임에 레버리지를 겁니다. 현재 그 안에는 엔비디아도 있습니다. AMD도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승자가 상위권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개별주와 지수 투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TQQQ가 더 쉽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TQQQ도 미친 듯이 어렵습니다. 개별주 투자자의 가장 큰 어려움이 미래의 승자를 골라내는 것이라면 TQQQ 투자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변동성을 견디는 것입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의 장기 수익률을 정확히 3배 만들어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하루 수익률의 3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순한 3배와 실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락은 상상 이상입니다. 2021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 TQQQ의 월말 조정 주가는 약 79% 무너졌습니다. 1억 원이 있었다면 2천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 장면입니다. 5억 원이었다면 한때 1억 원 정도까지 내려가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TQQQ의 11억이라는 마지막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그 11억으로 가는 과정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그 이상의 고통을 견뎌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투자 중 어느 쪽이 쉽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별주는 미래의 승자를 골라야 합니다. 레버리지 지수는 시장이 무너질 때 살아남아야 합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다만 평범한 투자자인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2036년 미국 주식 1등이 무엇일지 맞힐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새로운 기술 기업과 새로운 승자가
계속 등장할 가능성에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감당할 것인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월급날입니다. 10년 뒤 주가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전쟁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엔비디아 다음의 100배 종목을 미리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월급날 100만 원을 자산으로 바꾸는 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을 한 번 하고 다음 달 한 번 더 하고 10년 동안 120번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숫자를 마지막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월 100만 원, 10년, 총 투자 원금 1억 2천만 원, 엔비디아 약 33억 5천만 원, SK 하이닉스 약 32억 1천만 원, 마이크론 약 23억 1천만 원, AMD 약 20억 원, TQQQ 약 11억 2천만 원.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숫자는 미래 예상 수익률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10년을 계산한 과거 백테스트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똑같은 결과가 반복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순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엔비디아를 사라 도 아니고 TQQQ를 사면 10년 뒤 11억이 된다 도 아닙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미래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착각합니다. 엔비디아만 샀으면 됐잖아. 하지만 실제 투자자는 미래의 차트를 보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10년 전에 어떤 종목을 샀어야 했을까? 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나는 무엇을 계속 살 것인가? 입니다. 미래의 1등 종목을 정확히 맞힐 자신이 없다면 그 사실 때문에 투자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자산을 정하고 폭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꾸준히 수량을 늘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어쩌면 평범한 직장인에게 필요한 것은 10년 뒤에 정답을 맞히는 천재성이 아니라 10년 동안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2016년에는 2026년의 엔비디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2036년의 엔비디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월급날은 보입니다. 10년 뒤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리고 그 10년은 다음 월급날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